네, 롤러코스터를 타는 간밤의 뉴욕 증시 흐름이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아직 좀 불안한데 라는 좀 감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뉴욕장의 이모저모를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스닥이 굉장히 극적으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시장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장마판에 그냥 극적으로 반등을 했고요. 네.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돼가지고 나스닥은 시초가는 어제 한 2% 이상 좀 폭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극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는 0.4%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업종별로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섹터가 좀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3.6% 강세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1% 상승, 암젠이 1.3% 상승, 머크가 2.6% 상승, 에브비가 1% 상승, 바이오젠도 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섹터도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어도비를 비롯해 오라클이 2% 상승, 그 다음에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라고 있는데 2% 상승, 스노우플레이크가 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은 어제 강보합으로 거의 대부분 좀 마감을 했고, 아니면 소폭 약세 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강한 주식은 인텔이 3.3% 상승했고요. 어제 그리고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는 구글이 제일 강했습니다. 1.2% 상승. 그다음에 테슬라가 어제 3% 상승했고, 테슬라는 골드만삭스 측에서 올해 최선호 종목이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목표 주가를 1,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가 어제 9.3% 급등을 했는데요. 코로나 백신 판매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가 3% 상승했고요. 그래서 어도비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에서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어제 3% 상승했고요. 그리고 화이자는 오미크론 특화 백신을 3월까지 준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더나도 지금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어제 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3월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측에서 어제 이제 시장이 시초가에 좀 나스닥 같은 게 폭락을 했던 게 골드만삭스 측에서의 사회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요. 그리고 7월에 양적 긴축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의 콜라노비치 수석 전략가는 최근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은 과잉 반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위험자산이 감당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긴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는 확정하고 있어가지고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지금 현재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팬데믹 종말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는 요즘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ETF 펀드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요.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뭐 줌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거의 다 이제 50% 가까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시우드가 어제 얘기하는 거는 기술주 지금 현재 급락하는 지금 현재는 좀 비이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자기네들이 이제 투자한 기업들은 결국 상승할 것이고 기술주의 기술들은 결국에는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버코에서는 S&P 500을 올해 예상 고점인 5,100으로 제시했는데요. 시장 변동성은 높아지겠지만은 가치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S&P 500 지수가 5,100을 달성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에 신흥국 자본 유출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좀 앞당겨질 전망으로 신흥국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에는 환율과 연동될 것이며 그러면은 자본 유출,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에 신흥국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나스닥에 빠진 게 정확하게 오늘 마감 중과까지 계산하면은 6.8% 가까이 좀 하락을 했고, 장중에는 뭐 알파벳이라던가 지금 애플이 포진이 되는 나스닥이 2.7까지 내려갔다가 리바운드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10%라는 그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스닥에 대해서 이미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신호다, 이런 좀 분석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세요? 이미 뭐 우리는 약세를 예상했고 저도 뭐 약세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네. 이미 뭐 약세 시작됐죠. 시작이 됐다.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뭐 다우가 좀 받쳐줘가지고 S&P 500은 조금 그나마 견조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주신 전략은 가치주 쪽으로 조금 포트를 이동시키는 게 맞다. 지금은 기술주는 좀 대피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전략 내신 거죠.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네. 말씀드린 거는 나스닥 네. 같은 경우에 오늘이 단기적으로 바닥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 그러면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못 팔았던 분들은 뭐 투매하지 말고 네네. 반등을 이용해서 뭐 좀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라올 때 빼자. 예. 만약에 뭐 저가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만약에 단기적인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신규적으로 뭐 매수하셨던 분들은 하셨을 거라고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바닥이 나올 거라고 보신 뭐 근거가 있으십니까? 어떤 뭐 기술적 시각을 분석이죠. 저는 기술적으로? 이제 뭐 차트를 보고 이제 네.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예측한 거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뭐 이제 다 어떤 재료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을 장중에 또 찍었어요.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마의 뭐 노선으로 봐야 되는 게 어느 정도 한계일까. 정말 기술주에 대한 뭔가 투매가 진행이 되려면은 투자자를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상한선을 얼마로 두고 봐야 돼요, 전문가님? 지금 10년물 금리를 2% 초반이죠, 결국엔. 2% 넘어가면? 2%, 네. 한 2.1에서 뭐 2.15 정도, 그 정도 넘어가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온 것이라고 보고 투자자들은 좀 당황하겠죠. 예. 그 선만 넘지 않으면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뭐 많이 가면 2.2까지도 저는 좀 2.2 요.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엔 1.9 후반에서 2.1에서 2.2까지는 좀 그 범위까지는 한번 열어놔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인사청문회에서 8월장에 폭탄 발언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그런 뭐 재료보다는 네. 일단은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일단 단기적인 좀 매물 소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뭐 내일 또 바로 급등을 하지는 지금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당분간은 위에 상단에서 조금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보이고 뭐 그게 이제 큰 폭의 조정이 아니라 이제 횡보 약간 소폭의 하락한 다음에 다시 좀 힘을 비축했다가 네. 결국에는 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어려워하는 게 변동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내부 파도를 넘지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장중에 굉장히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수익률도 왔다 갔다가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 의장의 인사청문회 있고 저희 CPI가 7% 넘을 거라고 전망 나오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고 이제 어닝 시즌이 은행주를 필두로 시작이 됩니다.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변동성을 유발시킬 만한 계속 이렇게 흐름 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뉴욕 증시가 좀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을지. CPI가 수요일 날 발표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뭐 CPI 발표되더라도 7.1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7.1? 네. 크게 뭐 거기서 아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이미 저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다음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데 두 개 다. 예. 왜냐하면 이벤트. 저는 이제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재료는 이제 후차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고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보면 이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간밤에 뉴스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게 저희가 뭐 금리 인상이 지금 최대 한계치가 4번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난주, 어제죠. 어제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냐고 저희가 대화를 나눴는데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의 어느 총재가 5번 얘기를 했어요. 5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하게 그 보이는 사람은 상황이어서 저도 이제 봤는데 네. 그 사람은 4번만 하더라도 뭐 크게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식의 놀랄 뉘앙스를 게 아니라고 봤어요, 4번은. 그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어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8번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8번 연준 회의가 8번 있는데 8번 할 거다. 네. 아, 예.
뭐 지금 시장의 예상은 결국에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 금리 인상을 전혀 예상을 안 했는데 지금 또 채권 트레이더들은 네. 50% 이상은 또 다 4번 이상 할 것이다라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류가 3번이 아닙니다. 지금 4번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소수 의견이에요. 사실 5번까지 할 거라는 거는 뭐 소수 의견에 불과합니다만은 4번도 소수 의견이었잖아요. 이전까지는. 네, 계속해서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들은 아무래도 인플레와 또 고용, 네,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도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5번이라던가 그 이상까지 또 가는 게? 글쎄,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데, 매 네.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한 4번 정도 할 것 같은데, 4번. 예. 자꾸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네네네. 그리고 어제 에버코어에서는 1월에 테이퍼링 조기 종료도 얘기도 하고 있고, 맞아요. 네. 점점 시장이 뭐 좀 극단적인 걸로 지금 자꾸 쏠리고 있는데 그냥 네. 일단은 4번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목 얘기를 저희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화이자 다시 이 헬스케어 쪽으로도 매기가 좀 많이 이동이 되면서 모더나 굉장히 강했는데 가을 정도에는 우리도 이 변이 특화 백신 내놓을 수 있겠다라고 밝혔고 화이자도 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헬스케어 쪽에 대한 투자 심리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좋아가지고.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게 지금 어제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섹터가 영향을 받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이래 가지고 예.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저는 대신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는 조금 제외하고 나머지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라든가 암젠, 머크, 에브비 바이오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네. 올해는 좀 나름대로 선방을 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약간 헬스케어 섹터가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어가지고 네네. 저는 올해 헬스케어 섹터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약간 예. 기억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네. 저번에 올해 2개 주셨어요. 헬스케어 맞아요. 에브비랑 에브비랑 암젠. 암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조금 더 투자 수익의 기회, 네, 업사이드의 기회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예상해 주셨고, 저도 눈에 띄었던 게 골드만삭스가 올해 최선호주로 테슬라 제시하면서 목표가 $1,200 제시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목표 주가는 $1,200 상향을 했고 올해 최선호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바탕에는 좀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캐시우드도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일반 이제 전통 자동차 주식들 이제 일반 GM이나 포드 같은 전통 자동차 주식들 같은 경우에 전동화가 지금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거에 좀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결국엔 계속 이제 롱으로 들고 가는 것보다는 좀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성장주에 속하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릴 때는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고점에서 팔면은 또 다시 반드시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작년 같이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머스크 CEO가 워낙에 이슈메이커여가지고 그냥 쭉 홀딩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냥 들고 계신 게 굉장히 큰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올해는 조금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게 조금 더 수익을 나는데 유리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좀 많이 불안해가지고요. 그 전략 건네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움에 봉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좀 하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미국처럼 막판에라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만한 환경이라고 보실지 오늘 장에 대한 뷰 어떠세요? 오늘 장 시작은 시초가는 괜찮게 상승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동시호가 전에는 1,000억 좀 넘게 팔았는데 그나마 좀 몇백억을 동시호가에 좀 다시 좀 대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선물에서도 매도가 거의 한 9,000개 장중에까지는 나왔는데 막판에 한 2, 3천 개를 좀 줄인 것으로 봐서는 네. 오늘 약간 외국인들도 기술적으로는 미국 시장 어느 정도 시초가에는 안 좋아도 결국엔 나중에 조금 바닥 찍고 반등하지 않겠나라는 어떤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2,900을
일시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가 이제 같이 있어가지고 만기가 있어서 예, 계속적으로 조금 뭐 테스트 이런 거는 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뭐 2,900에 대한 뭐 신뢰도 이런 것보다는 그 밑으로 조금 빠지면 또 다시 저가 매수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 뭐 아주 그렇게 비관적으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종목별로 좀 잘 대응을 하면은 괜찮은 시장이지 않겠나. 네. 좀 대신 급락은 조금 피하고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여나 2,900이 깨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네, 그 선이 이제 하단을 어느 정도 지켜줄 만한 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스닥이 막판에 기사 회생을 하긴 했는데 국채금리가 변동폭이 꽤 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좌지우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격적인 긴축 정책이 예고가 되면서 증시도 그렇고 최근에 뭐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변동성 심리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좀 반영을 하면서 네, 우리 증시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더 여의치가 않은 게 내부적인 또 모멘텀도 없는 상황에서 수급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마 대처하시기 요즘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장은 과연 저가 매수 힘 받을 수가 있을지 네, 기대하면서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